회의나 중요한 일이 있기 전날 밤에 잠 못 이뤘던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긴장, 초조, 불안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미하고 짧게 일어난 초조감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지만 질병으로 그 부작용이 표출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대수롭게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느끼는 부정적 심리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바로 활용하는 심리학, 회의 전날 밤 잠 못 이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적어도 3년간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음날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시연해보고 일의 전후 순서와 세부적인 내용까지 점검한 뒤에야 마음 놓고 잠을 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이런 습관 덕분에 해야 할 일을 빈틈없이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느꼈지만 최근에는 이 습관이 가져온 부작용을 크게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장에서 맡은 업무가 늘어나자 매일 처리해야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매일 수많은 일을 생각하느라 머리에 과부하가 걸리고 말았다. 그런데 요즘 따라 부쩍 정신적으로 힘들고 체력마저 심각하게 저하되었음을 느낍니다. 다음날 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했고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도 1시간이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리자 위궤양까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이 저지른 작은 실수에도 크게 화를 내고 호통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책 살아가는데 가장 많이 써먹는 심리학은 직장생활, 인간관계, 사랑에 답이 필요할 때 꺼내 읽는 심리법칙 57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본능적인 두려움과 바로 마주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불안장애를 경험합니다. 이는 본능적인 두려움이다 라고 표현을 하네요.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정상적인 심리현상일 뿐이다. 증상이 경미하다면 본인 스스로 마음을 편히 갖거나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음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증상이 심각하다면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미국 심리학자 줄리안 세이어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과도한 생각에 빠지기 쉽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생각의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혈압이나 심장 박동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높고 면역력이 비교적 약하며 심장에 부담을 가중하고 수명을 감소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대량 분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고대 의학 이론서인 황제 내경에서 과도한 생각은 비장을 상하게 한다라는 구절이 있다라고 합니다. 신경계통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소화액 분비가 감소해서 식욕이 떨어지고 얼굴이 초췌해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찾기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 그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제안을 하네요. 우리 삶에서는 결코 모든 일이 순조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능한 마음을 넓게 가지는 것이 심신의 건강에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한다. 어쩌면 이 책은 사는 것 자체가 고민일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심리학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의 후반부에는 심리학 충전소라는 챕터에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성격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메이어 프리드먼 등 심리학자들은 특정 유형의 성격과 질병의 발생 가능성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확률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후 연구자들은 A형과 B형 두 가지 행동 양상으로 구분을 했는데 A형은 극단적인 승부욕, 공격성, 인내심 결핍, 조급함과 함께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의를 특징으로 한다. 한편 B성격은 A형과 반대입니다. 그들은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하고 만족하며 늘 상태가 안정적이고 경쟁을 꺼리며 타인에 대해 적의를 느끼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B형에 속하는 사람이 병에 걸릴 확률이 A형에 속하는 사람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연구에서는 A형 행동 양상 중 가장 위험한 요소를 적의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는 것이죠. 주변 환경과 자신이 속한 그룹에 대한 적의를 느끼는 사람은 언제나 고도의 생리적인 각성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도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의를 가진 사람은 불량한 행동 습관이 있고 사람들을 기피하고 사회적 지지를 외면해서 고립무원의 심리적인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구에서는 제3의 행동 양상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이를 가리켜 C형 행동 양상이라 불리웠다라고 합니다. C형은 일반적으로 선량함, 인내심, 자발적인 협동심과 자기희생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겉으로 외관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성격이지만 C형은 지나치게 참고 견디고 혼자서 울분을 삼키는 등 이런 부정적인 요소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어느 정도는 자기의 울분과 화를 풀 줄도 알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수잔 세거스트롬과 크리스토퍼 피터스는 1998년의 연구에서 낙관적인 사람이 대부분 건강하고 질병에 걸리는 확률이 적다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암에 걸렸더라도 낙관적인 사람은 인생의 여정을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심리학을 통해 부정적 심리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